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린 종목이 5종목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통합 버전으로 해가지고 2021년 3월 22일 갭상승 예상 종목, 그 다음에 주식 거래량 매매법까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갭상승 예상 종목까지 분석을 해서 통합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 3월 19일 상한가 종목 분석부터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까지 빠져가지고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상승 예상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요거를 빼버리면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방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 모양을 만들었지만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3% 조금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금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시장은 올라올 가능성보다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선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선물을 갖다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선물도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상한가 종목이 2종목뿐이 없고요. 이 중에 릭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봤던 종목이 아니에요. 바이오다운인가요? 예, 요 종목 지금 하나 지금 상한가 같고요. 예, 요 종목이 하나가 없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하방으로 밀렸고 올라왔던 종목들도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날 수익을 내시려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어떤 거를 하든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다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 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신규 상장 3일째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상당히 세가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이슈보다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갑니다. 자, 위에서 물량들 엄청나게 나왔죠. 그죠? 앞으로 조만간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SK 바이오팜을 보시면 됩니다. 자,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까지 하나 빠졌나 보세요. 지금 3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0만원대입니다. 얘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죠? 이거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최고점이 지금 19만원이니까 제가 조만간 10만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얘기예요. 어쨌든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움직임이 떨어질 건데, SK 그러니까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꽤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상한가 움직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방에서는 계속 제가 강조를 해서 저희 방에서 상한가 먹은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장중에 생방송을 들으시면 바이오다인은 거의 다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너무 강조를 했거든요. 저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잡으셨다고 그러면 충분히 상한가를 갈 수 있다고 보시고요. 릭스 솔루션. 자, 릭스 솔루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SI나 NI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죠. 그다음 IT 제조업체고요. 특별한 이슈 없고 완전히 바닥 종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릭스솔루션이라는 종목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KCT. 자, KCT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엄청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KCT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KCT도 실제적으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많이 밀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갖다가 알려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오늘 KC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KCT. 자, KCT 리딩클럽에 나왔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KCT는 지금 요건가요? 위아나 B2B 아니에요. 요거 말고요. KCT 말고 디지털. 자, 요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자, 박영선 서울시민에게 10만원씩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한다.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0만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하는 뭐 상품권이나 아니면 여러분 통장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지갑하면 이걸 현금으로 찾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ATM기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거는 한네트도 필요하겠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둔 게 뭐죠? KCS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요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KCT 대장이다. 그죠? KCT 대장이다. KCT가 대장이니까 KCT를 보란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파월 연준의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현금과 공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갑작스럽게 디지털 화폐로 가는 게 아니고 현금이랑 디지털 화폐를 같이 공존해서 사용을 하다가 현금은 좀씩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랑 현금이랑 동일시되는 거고 그걸 필요한 ATM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 그 중에 대장이 뭐래요? 자, 여기에 써져 있는 여기에 써져 있죠. KCT. 자, 그럼 KCT가 대장이었습니다. KCT가 지금 28%까지 올라와서 마지막에 무너지긴 했지만 얘도 역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올라왔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이슈가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쭉 계속 눌리고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올라온다. 이게 바로 강한 종목의 특징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KC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올라왔고요. 자, 현대코퍼레이션. 자, 현대코퍼레이션은 저희 방에서 리딩클럽에서 가장 먼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수급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죠. 자, KCT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현대코퍼레이션 20조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추가한다. 국가철도공장 우크라이나고 여기 현대코퍼레이션 자금도 잘 나쓴다. 이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코퍼를 갖다 얼마에? 13,700원에 리딩클럽에는 정확히 매수가를 전해드렸어요. 그쵸? 9시 1분에 들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종목이 뜨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해서 13,700원에 드렸습니다. 13,700원. 자, 13,700원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3,700원, 13,700원, 13,600원, 700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자,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16,750원까지 작 3,000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대박이죠? 물론, 여기서 저는 고점에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단타를 들어갔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13,700원에서 16,700원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강하게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은 손실을 봤지만 3% 이내예요. 얘 같은 경우는 25% 수익을 났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과감히 매수를 못하겠다 그럼 리딩클럽 오시면 돼요. 리딩클럽 오시면 제가 과감하게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그럼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손절 3% 잡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밀리면 3% 이내 손절, 먹으면 10% 이상. 제가 목표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코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가에 밀리긴 했지만 지금 17%까지 밀리긴 했지만 이슈도 뭐하고, 현대코퍼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위에서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공단,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MOU 소속 자회사 현대상사도 그래서 현대상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종가에 많이 밀렸지만은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22%까지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현대로템도 같이 있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작게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신호를 드렸다가 뭐 수익 났을 때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실 없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즈. 자, 코이즈는 신소재 개발 업체죠. 예,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혼자 15% 이상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 코이즈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준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움직임이 좋고요. 지금 계속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쭉 올라가는 것들 챙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날 움직임 나오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KCT는 이제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다인 보고 나머지 종목은 흐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2021년 3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주식 거래량 매매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면 지금 STX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STX 그룹주들 얘네들 원래 잡주기 때문에 잘 안 봐요. 근데 움직임이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큐브엔터도 움직임 나오고 뭐 관리 종목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적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은 그냥 내일 월요일날이죠. 상승을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감사 보고서 제출했으니까 급등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큐브 엔터테인먼트. 자, 큐브엔 컴퍼니도 완전히 죽은 종목이죠. 이 종목들 지금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바닥에 기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관리 종목인 것도 있겠고, 어쨌든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의견 적정을 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시간으로 보면, 시간에 움직인 걸 보면 얘도 지금 쭉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감사보고서 제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보고서죠. 자, 감사보고서 제출한 게 왜 이렇게 올라오냐? 이 종목은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못했으면 상폐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시간으로 상한가가 있다. 그런데 뭐?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모든 회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 종목이 상폐는 면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적정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 크게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당연한 것을 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X 패밀리가 올라왔습니다. STX. 자, STX도 거의 죽어가는 그룹이죠. 그죠? STX. 다른 중공업, 우리가 이제 조선주 중에서 가장 보지 말아야 될 게 STX입니다. 옛날에는 STX가 날라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월봉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7만원, 지금 가격에서 7만원, 5천원대에서 7만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죽었죠. 왜? STX는 망하게 하는 그룹이니까. 자, 그래서 STX 중공업이
수소,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 부분을 갖다 물적 분할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SX 월요일날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얘네들이 SX중공업 우리가 조선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배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들은 지금 계속 수주를 1조씩 해대고 있어요. 근데 SX중공업 별로 없습니다. SX중공업도 이번에 완전히 망해가고 있죠. 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주가가 지금 5,000원대입니다. 예, 건들면 안 돼요. SX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전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SX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액면가가 2,500원짜리 회사가 5,000원이에요. 5,000원, 6,000원. 그러면 지금 딱 2배 올랐던 얘기인데 이거는 건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X그룹 지금 상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SX중공업. SX중공업 지금 3,800원. SX중공업은 현재 액면가가 얼마예요? 액면가 2,500원에 3,800원. 액면가랑 거의 같아요. 건들지 마십시오. 상한가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론 단타는 가능해요. 순간적으로 튀면 단타, 스캘핑은 가능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을 분할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SX엔진 자, SX엔진 역시 마찬가지 7,600원이죠. 액면가 2,500원짜리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얘 마찬가지 지금 보면 쭉 움직임이 거래량이 없다가 그 뉴스가 뜬 다음에 상한가를 가고 지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다가 오후장에 분명히 입가로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상한가 같구나. 시간별 상한가 같고, 이 뉴스가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소 연료전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뭐죠? 풍력 쪽이죠. 그죠? 풍력 쪽 관련한 이슈로 해서 사업 부분을 분할한다고 그러는데,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SN. 자, NSN도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이에요. 완전히 시장은 죽었죠? 시장은 죽었다가 지금, 오늘 박살을 난 이유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못해서 박살을 났는데, 시간이 지날 때쯤, 지금 보시면 5시 46분에 감사보고서 제출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게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자, 시험 볼 때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50점 넘는 종목, 50점 못 넘는 종목 구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왜 회계회사의 회계법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적정 공시로 해서 1년 동안은 무사히 넘어가겠다. 그래서 NSN 뭐하지만 얘도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출판사. 자, 삼성출판사는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잘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면 얘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7%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지막에 빠졌는데 다시 6%가 올랐습니다. 자, 삼성출판사가 지금 52,200원까지 올랐다가 59,900원까지 다시 시간으로 올린 걸 보면 이 종목은 월요일 날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53,900원인가요? 53,900원이 지금 신고가인데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주제로 있는 컨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옵니다. 자, 삼성출판사 가면 뭐가 하죠? 뭐 등이에요? 무슨 코리아죠? 무슨 코리아? 톱박스 코리아. 같이 움직임 나오죠. 근데 항상 톱박스 코리아는 후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출판사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화신연고. 자, 기아차 택시 전용 전기차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화신전공이 움직임 나오는데 딱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신정공 포함을 해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기아차 플랫폼에서 새로 나오는 차들이 몇 개가 있죠. 기아차 플랫폼에서 새로 나오는 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아차 플랫폼에서 새로 나오는 차 뭐가 있죠? 예, EV6인가요? 예, EV6인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차가 하나 더 있죠. EV6랑 그 다음에 뭐죠? KA.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전용차 플랫폼, 그 전기차 플랫폼은 EV6인가가 맞을 겁니다. EV6인가? 하여튼 어쨌든 근데 이걸 갖다 택시로 만든다. 택시로 만들면 훨씬 더 혜택이 많겠죠. 그죠? 일단은 기름값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승객도 편하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택시 관련한 그걸로 만든다는 이슈가 나와서 지금 화신정공이 움직임 나는데 요건 월요일에 아마 꽤 세게 나올 것 같아요. 화신정공 말고 우리가 그 애플카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이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GL팜텍. 자, GL팜텍 마찬가지 1,000원짜리 환기 종목이죠. 특별한 이슈 없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고요. 감사보고서 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적정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5.5%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가 얘가 오늘 상승도 했는데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으로도 4% 올라서 17,500원까지 움직임 나왔거든요. 17,500원이면 요 정도예요. 그쵸? 지금 딱 우리 맥점에다 딱 갖다 놨는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전문업체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괜찮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4% 올라왔다가 이슈 받아서 올라오면 15,000원까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투비소프트. 자, 투비소프트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경영권 문제 얘기가 나와요. 그쵸? 투비소프트 소송 동기제기 경영권 문제. 자, 5시 18분에 나왔습니다. 얘도 역시 움직임이 없다가 요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옛날이랑 틀려요. 경영권 분쟁한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단타로 해서 스캘핑 보시면 되겠지만은 특별하게 크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까미에시. 자, 오늘도 움직임 나왔었죠. 까미에시 오늘도 한 7%, 5%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고요. 써니전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시간으로 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주말 동안에 이슈가 좀 발생을 했으면 하는 안철수 지지자의 혹은 안철수주를 매수한 사람의 희망이겠죠. 일단 4.3% 올라왔는데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치 관련 뉴스 중에서 반대로 나왔다. 오세훈이 유리하게 나왔다. 오세훈이 유리했다. 그러면 이건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월요일날 움직임 나와서 월요일날 오세훈이 앞서나 아니면 안철수가 앞서나 보시고 단타 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도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왔던 3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1만원대까지 빠져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1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는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14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올라오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OX40L이라는 그 배양 보조세표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실제 장중에 이슈는 없습니다. 시간으로 끝난 다음에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수급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은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은 나쁘지 않고 이 무거운 종목이 움직인 거 보면 나쁘진 않지만 크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볼만한 종목 없어요. 일단 삼성출판사는 보세요. 삼성출판사 보시고요. 그 다음에 SX 쪽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고, 큐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디아나 요 종목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움직임 나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3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주식 거래량 매수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이였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돈 많이 버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단기 매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빠르게 들어가서 많이 수익 내고 나오면 된다. 혹은 빠르게 들어가서 손해 안 보고 잘 챙기고 나오면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랑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 고수분들 진짜 좀 날고 긴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단기 매매만 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쵸? 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만 하는데 무슨 잡주만 하냐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우량주 단기 매매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 다 진앙을 갖고요. 자, 거래량 매수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를 갖다가 한번 상기를 시켜보죠. 자, 우량주 단기 매매법을 접근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죠. 우량주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센 종목을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면 기관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보는 거래량 매수법이라고 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우량주, 저는 이거를 조건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자, 지금 보면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전일보다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이에요. 쭉 거래량이 터지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지금 KMW 빼놓고 거래량이 다 200%, 300%, 200% 이렇게 다 터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자, 요거는 왜 주가가 거래량이 터져야지 올라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요, 움직임이 작아요. 왜? 거래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살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주식들을 다 여기서 매도 치려는 물량들 있죠. 매도 치려는 물량들이 많아요. 매도 치려는 물량들, 그 물량들을 갖다가 다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올라가려면요. 거래량이 안 터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있어요. 가끔가다 뉴스 터져서 가는 것들은 삐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거래량이 좀 적어야겠죠. 그죠? 그 전에 거래량이 적다. 자, 그 전에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움직임이 없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빨리 잡고 싶으면 거래량, 전일 거래량이 한 50%가 아침에 후다닥 터지는 종목을 잡으시면 돼요.
아침에 전일 거래량이 50% 정도 터지는 종목, 가장 빠른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잡주가 아니고 우량주기 때문에 많이 터져봐야 한 600%, 뭐 300%, 200% 그 정도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만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를 하더라도 이게 아침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나오는 종목이면 그 종목은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일단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조건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다 터진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실제 조건식은 안 만들어 드려요. 조건식은 나중에, 제가 조건식 강의는 나중에 또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장중에 50% 넘는 조건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조건식을 해 놓으면 처음에는 종목이 뜨문뜨문 뜰 겁니다. 처음에는 종목이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뜨다가 나중 되면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 50%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60%의 종목을 난미라고 그러죠. 얘를 갖다 빼버리면 60%가 넘어버리면 이 종목을 빼버리면 돼요. 조건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50% 나오는 종목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해드리면 제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일단 범위는 어제 얘기했죠. 범위는 주가 범위 이거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주가 범위는 일단 10,000원에서 2만원에서 한 5만원까지 보고요. 5만원까지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한 그래도 5만주 이상 터진 걸로 보고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세 분석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가격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량을 보는 거죠. 거래량을 갖다가 평균 일봉정 어제 거래량보다 영롱 거래량이 얼마? 50% 이상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갖다가 실시간 검색을 하면 증권사요? 키움증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종목들이 다 걸려요. 50%만 넘는 것들은 50% 넘는 종목은 다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0%로 추가를 해서 얘를 갖다가 낫을 붙여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실시간 검색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50%만 넘은 종목만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펀드 같은 거 없애려면 대상 변경해서 ETN이랑 ETF 없애면 되고요. 자, 이러면 한 종목만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뜰 때 지금은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50%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50%가 떴다. 빨리 뜨면 빨리 뜰수록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 예를 들면 9시 20분에 자,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만약에 50% 종목이 떴습니다. 우량주.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이 종목은 일단 매수를 해도 돼요. 왜 그렇죠? 자, 전일 대비해서 9시 20분에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0% 떴다는 얘기는
그 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작은데 여기서 벌써 30분 만에 20분 만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즉 똘똘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 된다. 그래서 우량주 매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요런 거 띄워놓고 보고 있다가, 우량주 이때 거래량 터졌을 때 보통 2% 이내면 들어가셔도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 같은 거를 조금만 만들 줄 알면 이런 종목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싶어.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20분이나 30분, 20분이나 30분 정도에 올라온 종목은, 이 종목은 센 종목이다. 거래량도 터지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STI 같은 종목은 잘 보세요. 자, 바닥에서 첫 상승이고, 그죠? 바닥에서 첫 상승이고 거래량이 조금 늘은 거예요. 이거는 장이 끝났기 때문에 뭐한데, 이 ST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어제 우리가 우량주 종목을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종목들 보면, 자, 뭐 현대중공업도 200% 넘게 떴죠. 아침에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침에 230%가 떴습니다. 그쵸? 230%가 떴는데, 자, 그러면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냐면은, 전일 거래량이 40만 주였어요. 그러면 아침에 20만 주가 됐을 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20만 주 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침에. 자, 오늘이 6일이죠. 거래량 26만 주. 이때 떴겠네요. 그죠? 1시간 19시 때 떴을 거예요. 그죠? 9시 때 떴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보한다는 거죠. 올라온 종목을 보면 알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쭉 올라온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3%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특히 많이 올라온 것들, 뭐 KMW 얘도 마찬가지. 얘는 거래량 적으니까 빼고, 뭐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벌써 상황 끝났겠네요. 그쵸? 전일 거래량이 엄청 적었을 거예요. 자, 전일 거래량이 얼마예요? 전일 거래량이 약 18만 주. 그러면 9만 주 떴을 때 잡혔단 얘기거든요. 9만 주 떴을 때가 언젠가 한번 볼까요? 이게 벌써 12만 주니까 9만 주 떴을 때는 한 3만 7천 원 그때였겠네요.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량주 거래량 매매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량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거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잡주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만들 때 전일 대비해서 보통 한 200에서 300%를 봅니다. 200%에서 300%를 봐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200%, 300%가 뜨면 이 종목은 오늘 좀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일 대비해서 50%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기본 스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니까 좋겠네. 그럼 70%로 바꾸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더 빨리 잡을 거야. 더 빨리 잡고 싶다. 그럼 뭐 30%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30%로 내리면 종목이 더 빨리 뜰 겁니다. 그쵸? 우량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거래량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갭으로 너무 많이 뜬 건 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에이텍처럼 이슈가 있어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붕 떠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우량주니까 한 2에서 3% 정도로 딱 확정을 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량주를 하시면 되고, 잡주 같은 경우는 보통 100에서 2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200에서 300은 좀 늦게 뜨고, 한 100%에서 200% 정도 뜨니까, 요 사이에 아침에 뜨는 종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후삭 뜨는 것들은, 뜨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는 조금 작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거래량이 진짜 좋으면,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검증을 어떻게 해야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 오늘 7%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58종목입니다. 오늘 장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잘 보시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런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충 이상한 종목들 빼고 거래량이 조금 터진 것 중에서 7% 이상 시작하는 종목은 요 정도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7%, 최 밑에가 7.0%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전일 대비 거래량으로 한번 딱 찍어 보세요. 자, 58종목 중에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은 8종목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위 종목들 한번 보세요. 상위. 그러니까 상위 종목들, 거래량이, 자, 윗꼬리를 달든 뭐하든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몇 1000%, 4000%, 1000%, 10배죠. 1000%면 10배예요. 전일 대비해서 다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3종 세트를 갖다가 쓰시는 분들은 순간 급등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쵸?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순간 급등을 하는 걸 보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순간 급등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50%를 해놓던, 아니면 30%를 해놓던,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은 그 가격이 오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주는 그 정도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고 요렇게 사고, 그 다음에 잡주나 요런 것들은 100%에서 200%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뜨면,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구나.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50%로 계산을 할게요. 50%에 30분에, 9시 30분에 50%가 떴다. 50%가 떴다. 그러면 대충 하루 종일 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1 곱하기 몇이에요? 13이죠. 그죠? 곱하기 13이에요. 왜? 30분에 50%씩 뜨니까, 그러면 미니멈 한 500~600% 터진다는데, 그렇게 안 잡고요. 보통 한 반 정도, 6 정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300%, 400% 정도, 그 정도 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거는 곱하기 13이겠죠. 그죠? 곱하기 13 하면 한 1000% 뜨는데, 요것도 한 700%에서 800% 정도 터진다고 보면 돼요. 왜? 아침에 그만큼 거래량이 활발하니까. 그래서 아침장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요렇게 뜨는 것들 차곡차곡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사놓고 기다리시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우량주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쵸? 우량주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우량주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우량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량주라고 전제가 있는데, 우량주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고, 그죠? 신용도 좀 되고, 회사가 좀 좋은 회사들, 이런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결국에는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이나 그 다음에 코스닥 50 종목이나 거기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우량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수에 의해서 걔네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온 경우와 성적이 잘 나와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랑 도찐개찐이죠. 자, 어쨌든 자, 우량주의 움직임은 지수의 영향을 만듭니다. 왜? 우량주들의 전부 다 가중치를 합쳐서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다,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죠? 이거를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일 등락률 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코스닥 종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코스닥 노란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코스피를 하고 있다 그럼 빨간 거를 보시면 되겠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위에 파란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꼭 띄워놓고 보셔야지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지금 올라가는 자리인지 떨어지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나는 우량주 샀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빠져요. 우량주인데 왜 빠지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량주는 안 빠지나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우량주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개인이 사면 별로 시장이 안 좋아요. 오늘 제가 종목을 좀 끝까지 버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닥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같이 샀습니다. 이런 날에는 어때요? 많이 오르죠? 그죠? 무조건 오릅니다. 개인이 매도 치는 날에는 무조건 먹어요. 자, 거래소 한번 볼까요? 거래소도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쳤어요. 무조건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볼 게 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룰이나 어느 정도 방향만 아시면 우량주 매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싼 주식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방법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량주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러는데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그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우량주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시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총이 높은 종목이 그럴 거고 가격이 높은 종목, 그죠? 가격이 높은 종목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신용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보통 우량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됐죠? 우량주랑 잡주의 그 우량주랑 잡주를 구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다고 그러면 진짜 우량주겠죠. 그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는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공통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우량주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량주가 뭐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 없어요.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량주는 뭐죠? 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량주,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량주는 뭐죠? 뭘까요? 그렇지! 빙고!
돈 벌어다 주는 주식. 그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최고 우량주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우량주 이슈 매매법인데,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고, 그, 우량주 이슈 매매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거는 우량주 이슈 매매법이라는 거는, 오늘 카카오 같은 거 있죠? 카카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쵸?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한다. 이런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뜨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해드릴 때 가끔가다 우량주들이 나와요. 근데 우량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걔네들이 이제 그 이슈가 받았는데 아침에 호가가 너무 갭으로 뜨면 안 들어가는 거고요. 호가가 어느 정도 낮으면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 혹시나 이슈가 있는 종목이 나오면 그 이슈 가지고 내일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